안녕하세요. 히읗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기록계 기초와 메모리 하이코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에는 오실로스코프, 로거 등 수많은 기록계가 있습니다. 당사에도 다양한 기록계가 있으며 풍부한 라인업으로 고객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록계 중에서도 히어키의 주력 기종인 메모리 하이코더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록계에 대한 목적과 종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록계 선정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 세 번째로는 기록계 중에서도 메모리 하이코더에 초점을 맞추어 기능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이후 사용 예를 소개하는 것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계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록계란,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신호를 종이나 디지털로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타형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온도, 압력 등 다양한 센서와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파형을 측정하는 걸까요? 먼저 장기간 또는 단기간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재현성이 적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기록계를 사용하면 분석 포인트를 알 수 있고 지금보다 측정이 쉬워지거나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기록계의 종류는 크게 화면과 같이 4가지로 나뉩니다. 펜레코더, 데이터 로거, 메모리 하이코더, 오실로스코프입니다. 데이터를 기록하는 길이와 현상의 속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록계로 오실로스코프, 펜레코더가 있었습니다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해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펜레코더는 메모리식 레코더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 히오키에서 취급하는 것은 오른쪽 상단의 데이터 로거와 왼쪽 하단의 메모리 하이코더 두 종류입니다. 그럼 각 측정기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펜 레코더입니다. 펜 레코더란 이름 그대로 펜을 이용해 변동을 기록하는 계측기입니다. 조작성이 간단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상 빠른 신호의 기록에 취약하고 주기적으로 잉크를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록지에 직접 파형을 그리기 때문에 전자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로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온도나 전압, 계측 신호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다채널로 장기간 측정할 수 있으며 고분해는 전자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널 간 절연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배터리 구동이 가능한 기종도 많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은 것 또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스캐너를 이용해 채널을 전환하며 측정하기 때문에 고속 신호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 하이코더입니다. 고속 현상을 측정할 수 있고 단발성 현상도 트리거하여 기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채널 간 절연되어 있는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고객분들께서 자주 질문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메모리 하이코더와 데이터 로거의 차이점입니다. 당사는 메모리 하이코더와 데이터 로거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샘플링 속도입니다. 샘플링 속도가 더 빠른 것은 데이터 로거보다 메모리 하이코더입니다. 메모리 하이코더는 각 채널마다 앰프가 있지만 데이터 로거는 한 개의 앰프로 스캔한 것을 전환하기에 샘플링이 메모리 하이코더보다 느리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전기 신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화면에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수기가 샘플링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고속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메모리 하이코더와 같은 기능으로 단발 현상을 트리거하여 기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실로스코프는 채널 간 절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 대상과 오실로스코프의 GND를 공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분에는 절연과 같은 기록계 관련 키워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절연이란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절연되어 있지 않으면 단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호를 안전하게 그리고 동시에 측정하고 싶다면 절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오실로스코프는 입력 채널에 마이너스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절연 측정기입니다. 만약 장비가 절연되어 있다면 신호 발생기에 1차 측과 2차 측을 동시에 안전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하이코더는 전격 전압이 높기 때문에 10대의 프로브를 따로 쓸 필요가 없이 바로 연결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D 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나 메모리 하이코더의 회로에 사용되는 AD 컨버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름 그대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AD 컨버터의 성능에 따라 샘플링과 분해능이 결정됩니다. 샘플링 간격이 짧을수록 세밀한 시간, 즉 가로축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해능의 비트 수가 많을수록 세밀한 수치, 즉 세로축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분해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해능은 얼마나 세밀하게 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AD 컨버터의 분해능이 12비트인 경우 전압축 풀스케일 대비 2의 11승, 즉 4096점을 측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해능이 높아질수록 전압축 풀스케일 즉 세로축 전체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세밀한 세로축의 변동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샘플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샘플링 속도란 AD 변환을 하는 속도입니다. 샘플링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샘플링하는 간격이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샘플링 주파수와 샘플링 간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샘플링 속도의 표기는 화면과 같은데 1메가 샘플링이라고 읽습니다. 1초에 100만 번 AD 변환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1 마이크로비트마다 샘플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샘플링 속도는 파형 기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이 노이즈가 섞인 신호를 측정할 때 샘플링 속도가 느리면 가운데 그림과 같이 누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샘플링 속도가 빠르면 원파형을 정확하게 재현을 합니다. 샘플링 설정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 파형을 샘플링하는 경우 느린 샘플링으로 측정하면 샘플링으로 얻은 데이터는 이와 같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파형 기록계로 보면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한 파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 신호와 다른 파형이 되어 버립니다. 이를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샘플링을 할 때는 원 신호에 비해 충분히 빠른 샘플링 속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측정 신호의 20배 이상의 샘플링 속도를 권장합니다. 1MHz의 신호를 측정할 때 샘플링이 초당 20메가 샘플링이면 충분할까요? 샘플링을 설정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주파수 특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특성이란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측정 가능한 신호가 저하되는 특성을 말합니다. 측정하려는 신호의 주파수의 5를 곱한 값보다 기계의 주파수 특성이 높아야 정확한 진폭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MHz 신호를 측정하려면 주파수 특성이 최소 5MHz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실로스코프나 메모리 하이코더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파수 특성을 체크하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절연, 분해능, 샘플링 속도, 주파수 대역 4가지 키워드를 확인하시고 제품 선정 및 측정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메모리 하이코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하이코더란 전기 신호 측정과 파형 연산을 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 이때 메모리 하이코더의 하이는 히오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데이터 로거와 오실로스코프의 장점만을 취한 제품으로 여러분께서 자주 혼동하시는 오실로스코프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메모리 하이코더의 특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장시간 기록이 가능하다는 점, 채널 수가 많다는 점, 모든 입력 채널이 절연되어 있다는 점, 분해능이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유닛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모리 하이코더는 장시간 기록이 가능합니다. 채널 수가 많아도 기록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또한 오실로스코프 등으로 고속 샘플링을 할 때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기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메모리 용량은 1메가워드에서 2기가워드 정도로 샘플링 속도에 따라 장시간 기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워드란 한 개의 샘플링 데이터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1기가워드라면 약 10억 개의 데이터를 샘플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험 현장에서는 측정 기회가 단 한 번뿐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한 번에 전부 측정하고 싶다는 니즈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실시간 저장이 가능한 기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하이코더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다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4채널 오실로스코프에 비해 메모리 하이코더의 경우 최대 108채널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을 동시에 표시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채널 수는 다소 특수한 타입으로 당사의 플래그십 모델인 MR6000의 경우 최대 32채널입니다. 메모리 하이코더의 특징 세 번째는 채널 간 절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할 때 채널 간 절연해요. 고속 신호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하이코더는 본체와 채널 간은 물론 채널과 채널 간에도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걱정 없이 다양한 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고압 대응 유닛을 사용하면 최대 대시 1000V까지 대응하여 고전압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와 메모리 하이코더를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하이코더가 더 높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8비트가 일반적이며 고성능 제품도 12비트이지만 메모리 하이코더의 경우 12비트에서 24비트로 더 높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12비트는 8비트의 16배, 16비트는 그 16배, 즉 8비트의 256배까지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계의 진동이나 센서의 출력을 세밀하게 보고 싶을 때 진폭이 커도 세밀한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한 신호 측정에는 메모리 하이코더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면서 좀 더 세밀한 수치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고성능 전류 센서도 성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메모리 하이코더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하이코더는 다양한 신호 유닛을 조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본체에 단자가 있어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하지만 메모리 하이코더는 유닛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유닛의 개수나 종류는 전압이나 가속도 등 측정 대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유닛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메모리 하이코더의 특징적인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능이 매우 다양하니 자신의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 하이코더에는 전기 신호 측정과 연산으로 분석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것, 즉 파형을 보고 분석 포인트를 찾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트리거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정한 파형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연산 기능을 사용합니다. 트리거 기능이란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지점에서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이때 트리거 이전의 파형도 측정할 수 있는 프리 트리거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거 조건을 고장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 이 프리 트리거 기능을 함께 설정하며 고장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고장 발생 전의 파형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록 길이를 100%로 설정하고 트리거 전 프리 트리거를 몇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하이코더는 다양한 현상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관찰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기능의 대표적인 것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정한 값을 초과했을 때 걸리는 레벨 트리거,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그 사이에 신호를 취하는 윈드 트리거, 신호의 주기가 바뀌는 등 주기적 이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주기 트리거 등 다양한 현상에 사용할 수 있는 트리거입니다. 또한 외부 트리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대의 측정기를 동기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활용합니다. 한 대는 트리거의 외부 출력 단자에서 신호를 내보내고 다른 한 대는 그 출력 신호를 외부 트리거의 단자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대의 트리거가 걸린 타이밍에 맞춰 두 대도 동기화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설정 시 노이즈 등으로 인한 오탐지를 방지하기 위해 트리거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필터 폭 이상으로 트리거의 조건이 성립될 때 동작합니다. 다음으로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연산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치 연산입니다. 수치 연산을 통해 결함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주기 이상 파형의 연산을 적용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린 예입니다. 측정한 파형 전체에 대해 주기의 상한과 하한을 지정한 결과 판정을 벗어난 파형이 있었기 때문에 페일 즉 실패로 판정되었습니다. 수치 연산에서 요구되는 항목은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응력 시험의 최대값 연산으로 최대 응력값 측정 및 자동 판정, 내구성 시험 진동에서 PP값 연산으로 PP값 측정 및 자동 판정, 전류 파형의 면적 계산으로 전류 용량 측정 및 자동 판정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파형 연산 기능도 있습니다. 이는 측정한 파형 데이터를 연산하여 가공하는 기능입니다. 사용 예로는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에서 전력 파형을 산출하거나 견위 파형을 미분하여 속도 파형으로 가공하거나 가속도 파형으로 가공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 연산은 일주기마다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순간적인 전력 값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상은 물론 상상도 지원하므로 인버터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전력 기록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산으로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닛당 아날로그 필터로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측정된 신호에 포함된 불필요한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고 기종에 따라서는 디지털 필터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필터로 제거하지 못한 측정 데이터의 특정 주파수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레벨만으로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나 시간적으로 판단 기준이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파형 판정의 예로 제어의 지령 신호와 타이밍의 판정이나 펄스의 상승 파형 판정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FFT 기능이라는 주파수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주파수 성분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형 발생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메모리 아이코더에는 임의 파형을 생성할 수 있는 유닛이 있습니다. 임의로 작성한 파형은 물론 실제로 측정한 파형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록, 발생을 메모리 아이코더 한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에 대한 원인, 규명부터 해소 후 평가까지의 한 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아이코더에서는 XY 표시도 가능합니다. 보통 경과 시간과 신호의 레벨 변화를 기록하지만 XY 표시를 통해 물리량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측정된 다양한 신호를 통해 회전수, 모터 파워 및 토크의 출력 특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고객분들께는 CAN FD, 린 신호를 취득할 수 있는 기능이 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CAN 어댑터를 함께 사용하면 최대 64개의 신호를 측정하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비접촉식 CAN 센서와 함께 사용하시면 CAN 신호를 보다 간편하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아이코더는 랜을 통해 PC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멀리 떨어진 실험실이나 현장의 측정 상황을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를 PC로 이동시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지 질문을 받아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랜을 통해서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격 계측 서비스인 제넥트1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며 랜을 연결할 수 없는 원격지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그십 모델인 MR6000에만 탑재된 특징적인 기능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메모리 하이 컨시어즈 기능입니다. 이 모델은 기본 파형의 특징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측정한 모든 데이터에서 유사성이 낮은 파형을 이상 파형으로 순차적으로 찾아냅니다. 만약 지금까지 파형을 측정할 때 스크롤하면서 육안으로 확인하며 이상 파형을 찾아야만 하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상이 관찰될지 예측할 수 없고 측정 전 트리거 설정이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 예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메모리 하이코더는 각 채널이 절연되어 있어 UPS의 동작 시험에서 1차 측 전압과 전류, 2차 측 전압과 전류, UPS 내부의 축전 디바이스 전압과 전류 등 다른 부분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의 파형 발생 유닛을 사용하여 임의의 파형 발생과 파형 측정 기능의 두 가지 역할을 한 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간 정전 등 시뮬레이션할 파형을 전원으로 증폭하여 보다 실제와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모터 측정에 대한 적용 사례입니다. 변형 게이지식 변환기,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모터의 토크와 진동을 측정합니다. 수집한 파형에서 FFT 연산 기능을 통해 토크와 진동 신호의 주파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레졸버의 레이즈 신호, 코스 세타, 신 세타 신호의 3채널 분을 취득하여 모터의 회전각 트렌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하이코더의 추천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측정할 대상의 성격을 모를 때, 전일차가 있는 대상을 측정할 때, 다수의 포인트를 측정하고 싶을 때, 보다 세밀한 변화를 보고 싶을 때, 신호의 경향을 더 긴 기록 길이로 보고 싶을 때,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메모리 하이코더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